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라는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말로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애성 성향을 가진 이들, 우리가 흔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바닷가에 정교한 모래성을 쌓듯 거짓말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그 이야기들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들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이자 스스로를 언제나 피해자 혹은 영웅 또는 절대적으로 옳은 존재로 보이게 만드는 정교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잊고 사는 거짓말의 본질이 있습니다. 거짓은 본래 연약한 구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라는 거대한 무게를 영원히 짊어질 수는 없죠. 그리고 마침내 그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려했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그들이 그토록 연기했던 강하고 이풍당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오직 나약함과 절박함, 그리고 깊은 두려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 무너질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은 바로 이야기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비틀고 예곡하여 자신이 죄인처럼 보이거나 정체가 탄로나거나 초라하게 보이는 상황만은 피하려고 발버둥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 문화와도 비슷하게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미지가 붕괴되는 것이 곧 존재의 소멸과도 같은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마치 물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이상한 패턴과 모순점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영리한 나르시시스트라 할지라도 이 모든 균열을 동시에 막아서며 환상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거짓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그들이 유일하게 유지할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기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실제로는 아무런 기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발밑에서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지는 살얼음판 위에 서 있는 사람과 같죠.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균열이 점점 더 커지고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명확해질수록 더 이상 현실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공포에 떠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바로 폭로입니다. 폭로야말로 그들이 버려온 모든 게임의 종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거짓말이 해체되기 시작할 때 더 큰 거짓말, 더 황당한 거짓말로 격렬하게 반격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드러난 진실을 덮기 위한 절박한 시도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의 신뢰도를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라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짓말쟁이라고 믿게만 할 수 있다면 산산조각 나고 있는 자신의 가면을 조금이라도 더 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들이 발버둥 칠수록 그들의 속임수는 더욱 명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격렬하게 당신을 공격할수록 역설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현실은 그들의 편이 아니기에 그들은 스스로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마치 한편의 시와 같은 정의가 존재합니다. 진실은 거짓말처럼 필사적으로 소리치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진실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할 뿐입니다. 단단하고 부정할 수 없는 바위처럼 말이죠. 나르시시스트가 진실에 맞서 전쟁을 벌이는 동안 그들은 스스로를 점점 더 작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에너지는 고갈되고 가면은 계속해서 미끄러져 내립니다. 결국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당신이 소리쳐서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 속에 생긴 수많은 균열 사이로 진실의 빛이 새어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이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체면이 깎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자유를 얻는 순간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냈던 짙은 안개, 그들이 퍼뜨렸던 혼란이 걷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의 그들과 당신 자신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폭로를 단순히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복수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폭로는 현실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들의 조종이라는 유사위에서 허우적대던 삶을 끝내고 마침내 단단한 땅을 다시 밟고 서는 것입니다. 물론 나르시시스트는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은 종종 자기 연민 속으로 도피합니다. 오해받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배신당했다며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판을 뒤집어 동정심을 얻으려 하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진정한 뉘우침의 신호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우월함이라는 첫 번째 가면이 벗겨지면 그들은 재빨리 희생자라는 가면으로 바꿨습니다. 공허하고 불안정하며 기만에 의존하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변화했기 때문이 아니라 침묵 또한 또 다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기다리면 진실이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기억이 무뎌져서 다시 예전의 패턴으로 슬그머니 돌아갈 수 있으리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이미 드러난 것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번 보게 된 진실은 보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거짓이 무너질 때 당신이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진실을 인정하라고 설득하려 하지도 그들의 망가진 이야기를 고쳐주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무너지게 두십시오. 불타 없어지게 내버려 두십시오. 바로 그 파괴 속에 당신의 해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환상을 지지해줄 때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환상을 떠받들기를 거부하고 그들의 거짓에 더 이상 먹이를 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경고가 있습니다. 때때로 거짓이 폭로된 나르시시스트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물리적인 위협은 아닐지라도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해집니다. 그들은 앙심을 품고 당신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주변 사람들을 당신에게서 등 돌리게 만들고 당신의 평판을 파괴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 붕괴 과정의 일부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힘의 과시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울 뿐인 명백한 나약함의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진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정직과 진실성, 그리고 명료함에 당신 자신을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허둥지둥 날뛰는 동안 당신은 고요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똑똑하게, 더 큰 소리로, 더 교묘하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결국 그 차이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 모두 무너지고 나면 그들에게는 오직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거울은 그들의 감옥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연기했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며 오는 공허함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짊어질 짐이 아니라 온전히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거짓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직 거짓이 무너져야만 당신은 자유와 명료함 속으로 더 이상 그들의 환상에 얽매이지 않는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유를 맛보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거짓의 붕괴는 당신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이며 당신의 새로운 시작, 즉 재탄생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말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보이는 필사적인 몸부림은 단순한 체면치레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생존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철저하게 선택된 환상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무너지면 그것은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음을 알기에 야생의 절박함으로 핥히고 물어뜯으며 싸울 것입니다. 진실에 의해 궁지에 몰린 나르시시스트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목소리가 커지고 더 공격적이 되며 심지어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즐겨 쓰는 전략 중 하나는 바로 역사 다시 쓰기입니다. 갑자기 그들은 당신이 기억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이 분명히 기억하는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잡아댑니다. 당신이 오해했거나 과장하고 있거나 기억력이 나쁘다고 주장하죠. 이 모든 것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동시에 폭로되었다는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다른 전술은 주의 분산입니다. 하나의 거짓말이 무너지고 있다면 전혀 다른 곳에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립니다. 갈등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완전히 새로운 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혼돈 속에서 그들의 거짓말은 생명을 연장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서사를 통제하기 위해 더 필사적으로 발버둥칠수록 그들의 절박함은 더욱 명백해집니다. 진실에 뿌리내린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광적인 행동은 결국 그들을 더욱 깊이 노출시킬 뿐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당신의 입장에서 그 몸부림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내줍니다.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현실을 왜곡하는 것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많은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그들의 강인함이 결코 진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이 무너질 때
가장 좋은 대응은 그들의 혼돈 속에서 함께 싸우거나 논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진실 속에 고요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쫓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들의 서사를 고쳐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몸부림은 지속 불가능해지고 사람들은 패턴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보이는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통제력은 사라집니다. 강인함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위장된 절망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폭로는 바로 그들 자신의 행동이 보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 많이 발버둥 칠수록 더 많이 폭로될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서두르고 비틀고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을 볼 때 그것을 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십시오.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자신들을 벌거벗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환상을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몸부림은 당신의 약함의 신호가 아니라 당신의 강함의 증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당신이 굳건히 서 있을 때에만 그들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기